어땠니 얘들아? 은진 어땠어 주말? 저 하루 종일 놀았어. 아 놀았어? 그래 생각보다 여유가 좀 있긴 뭐하고 놀았어? 혜윤이는? 그냥 쉬었어요. 그냥 쉬었어? 생각보다 주말에 학원들이 별로 없나 봐. 난 주말에 선생님 전 억울하게 놀지도 못하고 학원만 갔어요. 없어? 예원아 너 주말에 뭐 했어? 그냥 쉬었어. 그냥 쉬었어? 지은이는? 쉬고 있었지 않아? 주말에 학원들이 별로 없군요. 예비고일 같지 않은데? 선생님도 사실 잘 쉬다 왔습니다. 이거 계속 주말을 못 쉬었었는데 교재 만들고 막 그러느라 어제는 그 이제 선생님 동기들이 원래 MT를 간다고 했었는데 못 간다 했었거든요. 방학특강 제일 바쁠 때라서 못 간다고 했었는데 수업 다 끝나고 다른 일정이 하나가 취소돼가지고 시간이 잠깐 남아서 갈까 말까 하니까 그 친구가 태우러 와가지고 저기 공주의 동학산 거기 가가지고 하루 자고 와고요. 그다음에 일요일은 선생님 취미가 그거거든. 뮤지컬 공연 보러 가는 거거든. 근데 뭐 취미라고 하지만 아직 3번밖에 못 가긴 했어. 비싸더라고. 한국 갈 때마다 10몇 원씩 하니까. 그냥 비싸긴 한데 근데 뭔가 그 특히 이제 여기 여학생들 많으니까 더 하는 얘기인데 소율이랑 성윤이 자리 좀 옮겨줘. 너희 그거 잘 안 돼. 그리고 그래. 선생님이 이제 그 고등학교 너희 이제 학교 생활을 했잖아. 근데 되게 바쁘고 힘들고 그렇단 말이야. 수행평가 이런 것도 계속 있을 거고 중간 끝나면 또 바로 기말 준비 들어가고 진짜 뭐 중학교 때도 그랬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진짜 훨씬 더 바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덕질입니다. 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처음 고등부를 했던 거는 서울에 있을 때 서울에서 교육열이 가장 낮은 동네였어. 거기가 이제 인구 좀 적은 동네, 도봉이라고 하고 거기 이제 도봉고 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는 목표가 너무 뛰었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수업을 했는데 잘하긴 하는데 어쨌든 잘하긴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데 걔는 이제 학교 생활을 뭘로 버텼냐면은 걔는 이제 NCT 팬이었어. 엔드림이었거든. 시즌 그래가지고 그걸로 버티고 이제 뭐 아니면 좀 바쁜 일정들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한가할 것 같을 때 콘서트 같은 거 예매하고 그거를 이제 그걸 바라보면서 막 버티는 거야. 요번에도 이제 너네 여기 올 때 공수원을 처음 하는 친구들은 테스트를 안 받겠지만 공수 그 이유 과정 들어간 친구들은 이제 진단고사라는 테스트를 받거든. 그리고 이제 공수원 복습반이 있는데 공수원 복습반이 이제 좀 어려운 반이랑 좀 쉬운 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그 중에 그 주 1회짜리가 어려운 반인데 그 반에 들어가고 싶은 여자애가 있는데 걔 동기부여는 뭐였냐면은 걔 무슨 반이더라? 투바투 아니면은 그 뭐지 더보이즈? 맞아. 왜 더보이즈 알아? 더보이즈에 나랑 이름 똑같은 애가 있어. 그 더보이즈에 누구라고 있거든. 얘 이름이 최찬인 거야. 근데 이게 이름이 이 최씨가 최씨가 보통 대부분 경주 최씨거든. 근데 내가 좀 특이해. 상령 최씨야. 상령 최씨. 상령 어딘지도 몰라. 근데 얘도 상령 최씨더라고. 여기 집안 사람이야. 모르는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어쨌든 그 친구는 동기부여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콘서트를 예매를 했어. 예매를 했는데 엄마가 너 그거 공수원 복습반 탑반으로 못 들어가면 콘서트 취소해버려.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거풀 몰고 막 공부를 하는 거야. 콘서트 가야 된다. 뭐 이게 꼭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덕질은 건강에 좋다. 정신 건강에 좋다. 너네 좀 많이 힘들고 이럴 때 좀 좋아하는 거 하나 있으면 거기에 조금 꽂혀보는 것도 좋아. 근데 이제 남자애들한테 조금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남자애들은 꽂히면 좀 너무 심하게 꽂힐 수가 있거든. 뭐 게임이라던가 운동이라던가 공부 안 하고 이제 그것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 여기는 지금 여학생들이 좀 더 많으니까 혹시 좋아하는 게 있으면 물론 이제 그건 있어요. 야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주말마다 직관을 가야 돼요. 왜?
그치. 좀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를 내가 몇 번 봤어. 특히 여기 한화팬들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경기장도 가고 그러니까 좀 자주 가는 것 같은데 그럼 좀 뭔가 정기적으로 좀 매주 가고 이런 건 좀 그렇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아니면 선생님도 사실 뮤지컬 취미라고 하지만 공연 한 번 가기로 딱 예매를 하면 그때부터 거기 나오는 노래 이제 넘버라고 하는데 그 넘버들을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듣거든. 그러면서 약간 내적 친밀감을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럼 이제 공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그때 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나 어제 봤던 거 박효신이었거든. 그래서 와 진짜 개쩐다. 진짜 현실감이 없다 이거. 거의 무슨 음원인지 구분이 안 난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또 오늘도 출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근데 이제 그 취미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 취미 안 돼요. 드라마는 자주 봐야 되잖아, 그치? 만약에 그런 미디어를 볼 거면 영화를 보세요. 영화는 딱 한 번 2시간 보면 끝이니까. 그리고 아니면 뭐 콘서트라던가 노래 같은 건 사실 공부할 때도 들을 수 있죠. 아 근데 그거 얘기해 줄게. 그 수학 공부할 때 너네 노래 들으면서 하는 거야. 예원아, 너 어떻게 해? 문제 풀 때 노래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그래. 노래 들으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왜 없지? 맞아. 일단은 이게 노래를 들어도 되냐 안 들어도 되냐 해서 나는 안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기본적으로는. 근데 노래를 들어도 되는 상황이 있어. 그게 언제냐면 연산 연습할 때. 그러니까 뇌를 막 쓰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뇌 빼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 근데 우리가 개념 공부하고 이럴 때는 내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걸 쓰지 막 이런 것도 고민하면 되잖아. 근데 연산 같은 건 그게 아니야. 연산은 내가 이제 구구단 얘기를 많이 하잖아. 우리가 구구단 할 때 그 어떤 원리를 따지면서 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충분히 익숙해졌는데 그 상태로 반복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서는 조금 노래를 들으면서 해도 좋고 근데 아직 우리가 그럴 단계는 아직 아니야. 연산고제를 할 때도 지금까지는 공식이 뭐였다를 막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여기 얘기한 그 친구 얘기한 것처럼 백색 소음 이런 거 틀어놓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조용한 상태에서 하시고 조금 더 우리가 반복을 하고 조금 더 편안해졌을 때는 좀 힘들고 졸리고 이럴 때 좀 노래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좋긴 합니다. 어쨌든 나는 어쨌든 잘 안 듣는데 안 듣는 걸 추천을 하는데 연산을 할 때는 좀 그래도 된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이제 진도 나갈 건데요. 오늘 공부할 부분이 사실 공수원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 중 하나예요. 이창구랑 같이 손꼽히게 어려운 파트인데 근데 오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처음 배울 때랑 달리 이게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얘를 어렵게 만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다 기초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개념을 조금 더 내가 강조를 많이 할 거야. 공식 같은 것들도 왜 나왔는지 집에서 한번 복습하면서 해보면 좋고요. 맞아. 선생님이 이제 복습 영상 올려준다고 했는데 올리기만 하고 아직 링크 공유를 안 했어. 그래서 오늘 그 수업 끝나고 학부모님들한테 나가는 브리핑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그 유튜브 재생 목록 올려줄 테니까 그거 저장 유튜브에다가 해놓으시면은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이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 그리고 선생님 유튜브 채널을 들어오려면 링크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선생님 이름으로 검색해도 나오긴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아이돌 때문에 내 이름으로 검색하면 아이돌밖에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링크를 줄 테니까 그거에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나머지 정리고요. 선생님이 이제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되게 많다고 했어. 4가지나 있다고 했거든. 혹시 기억나는 거 하나씩 얘기해볼까? 왠지 뭐 있었어? 왜?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을 나눗셈 할 수 있는 방법이 선생님이 4가지를 소개했었어. 그냥 기억나는 거 순서 상관없이. 조립제법. 그러니까 조립제법 선생님이 3번째로 소개했었어. 또 나머지 또 그래. 그게 이제 4번째였어요. 아직 안 배운 거라고 했던 거. 이원이네. 뭐 있었어? 저게 있었죠. 사실 이름이 중요하다고는 안 했어. 얘네들은 딱 교과서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고요. 요 나머지 2개는 교과서 표현은 아니었어요. 자, 요거 뭐였냐면은 직접 나눗셈 하는 거.
오늘 1대도 하나 있었죠. 옛날에 초등학생들 나눗셈한테 하는 그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긴 나눗셈인데 이 긴 나눗셈도 선생님이 옛날에 나머지 나눗셈 정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나눗셈 정리라고 하니까 얘랑 이름도 비슷하고 애들이 기억을 잘 못해서 A는 BQ 플러스 R 이용해서 써야 되는 문제 있었어요. 오늘도 테스트지의 첫 장에 한 문제 있었는데 뭐를 뭐로 나는 목과 나머지를 다 알려주면 이제 요 식 세워가지고 하는 거. 그걸 이제 긴 나눗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이제 A를 B로 이렇게 나누는 게 얘가 직접 나눗셈이고 조립제법은 1차로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제일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까 좋은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했을 때 어쨌든 시간을 압도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공식들이 좋은 공식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나머지 정리도 엄청 좋은 공식이에요. 왜 좋은 공식이냐면 얘도 조립제법이랑 마찬가지로 1차로 나누는 거밖에 못하거든. 그리고 얘는 또 뭐가 문제냐면 얘는 몫을 못 구해. 이걸로는 몫을 못 구해요. 오로지 뭐만 구하는 거냐면 나머지만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1차로 나눈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공식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에서 제일 빨라. 조립제법도 빠르잖아요. 근데 조립제법보다 나머지 구하는 거 한정 고트야, 고트. 레이티스트 오브 타임에서 고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가 그냥 나머지 구하는 건 제일 빠르요. 대신에 1차로밖에 못한다.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우리가 먼저 복습을 해야 돼요. 전에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 그 나눗셈 정리, 그러니까 긴 나눗셈의 형태에서 우리가 fx를 gx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제 이런 식을 세웠다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 1번, 2번이 있다고 했었어. 보통 이제 많이 학생들이 아는 거는 g의 차수보다 r의 차수가 더 차수가 낮아야 돼요. 이제 요 얘기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얘기했던 거는 요거랑 요거의 차수를 합치면 요 앞에 있는 식의 차수가 나온다. 요 두 가지 얘기했었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예시를 들어봅시다. 얘가 5차식인데 얘가 3차식이야. 자, 그러면 Q는 몇 차? 얘는 2차여야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몇 차? 2차라고 하면 안 되고 2차 이하라고 하면 되죠. 그치? 그리고 그 2차 이하라는 걸 어떻게 쓰면 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우리가 숫자 나눗셈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A는 BQ 플러스 R이라고 쓰잖아요. 얼추 비슷한데 여기 보면은 QX고 여기는 Q잖아. 여기는 RX고 여기는 R이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이 다항식을 나누다 보니까 목도 다항식으로 나오고 나머지도 다항식으로 나오는데 그 다항식이 어떤 문자에 관련된 식이냐면 X에 관한 식이죠. 그래서 RX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X가 아니라 Y에 대한 식이면 RY라고 했을 거고 T에 관한 식이면 RT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어쨌든 쟤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다항식이 근데 X에 관한 다항식이니 보통 RX라고 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5차로 나누면 이랬고 만약에 똑같이 5차인데 얘를 4차로 나눴어. 그러면 몫은 1차가 되겠고 4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AX 세제곱, BX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요게 왜 3차 이하라는 뜻이 되냐면 A가 0이면 2차인 거고 B도 0이면 1차인 거고 이제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차 이하라는 거를 2차 이하라는 걸 이렇게 쓰면 충분하고 3차 이하라는 표현도 이렇게 쓰면은 충분하다는 거야.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요 5차식을 나누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5차식 아니고 5차식 상관없는데 여기가 만약에 1차식이야. 1차라고 할게. 1차. 얘가 1차면 자, 여기는 이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나머지는 몇 차여야 되냐면은 차수가 있으면 안 되죠. 뭐예요? 상수여야 된다. 그치? 그래서 상수여야 되기 때문에 요때는 뭐 우리가 뭐 C, A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상수니까 다시 R이라고 써. 그러니까 RX랑 R의 차이는 얘는 숫자고 얘는 다항식이잖아. 근데 여기 다시 R이라고 쓰는 이유는 상수기 때문에 X랑 관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5차라고 했지만 꼭 5차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몇 차식이든지 간에 어떤 n차식이든지 간에 걔를 1차로 나눴을 때는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그냥 R이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상황을 바로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를 어떤 1차식인데 그 1차식을 x-알파라고 했을 때 요거로 나눈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있다면 그 나머지는 rx가 아니라 그냥 r이라고만 써도 되고, 얘가 이제 무슨 식이냐면은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복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항등식에서 뭘 배웠냐면은 항등식에 있는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찾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 있었죠?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땡땡땡 법이랑 땡땡땡 법. 개수비교법. 또 차수 아니고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개수비교는 언제 쓰냐면 전개되어 있는 식에서 쓰거나 최고차항이나 상수항을 볼 때 편하다고 했고요. 수치 대입은 언제 편하다고 했냐면 지금처럼 1차 인수가 보일 때,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황에서 x에다 몇 대입하면 되겠어? 알파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얘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랑 곱해지는 얘가 싹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치? 요런 게 이제 수치 대입이란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x에다가 알파를 딱 대입을 해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f 알파가 되고 옆에 날아가서 뭐만 남아? 미정계수만 남죠. r만 딱 남는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얘들아, 여기 있는 r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 r은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라는 건데, 그 나머지를 나누지 않고 뭐 했어? 숫자를 대입했지. 숫자를 대입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는 건지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요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x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빼기 7x 플러스 2라는 식을 우리가 x-1로 나누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를 우리가 기존까지 저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으로 나머지만 구해. 몫은 안 구해도 되고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그러면 지금까지 뭐가 제일 빨랐어? 무슨 방법? 조립제법이 제일 빨랐어. 그럼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걸 계산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1, 5, 마칠 2 해주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거. 요거 는 0이라고 하고 옆으로 넘기는 거였죠. 혹은 마이너스 1을 그냥 쓰지 않고 부호를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1, 1, 6, 6, 마일, 1 하고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가 몇이다 라고 물어보면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나머지 정리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뭘로 나눴냐면 x-1로 나눴죠.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요거를 식을 세우자면 요거 가지고 나머지 정리를 식을 세우자면 저 식을 x-로 나누면 어떤 몫이 생기고 어떤 나머지가 생길 건데 rx가 아니라 r이 생길 건데 이 r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x에 몇만 대입하면 돼? 1만 대입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저 식에다가 1을 딱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1 더하기 5-7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 8에서 7 빼서 몇이야?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봐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나 별 차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올해 몇 년도야? 2025야. 여기 내가 2025를 쓰고 이거 조립제법으로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어때?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 1 0 해가지고 이거 차수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조립을 그냥 계속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조립제법으로 하면은 한 세월인데 나머지 정리를 생각하면 어때? 얘도 똑같이 뭐만 하면 돼? x에다가 1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요 식을 x마일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있으면 1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1 대입해도 뭐야? 1 더하기 5 빼기 7 더하기 2야. 똑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편한가? 나머지 정리가 더 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으로 하기 힘든 계산들도 얘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잘 기억해줘야 될 게 뭐냐, 여기 이제 교재 개념을 볼 건데 페이지로는 몇 쪽이죠? 47쪽이네요. 47쪽을 보시면은 다항식 fx래. 다항식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 r을 나눌 필요가 없어. 조립제법이든 직접 나누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나머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적절한 숫자를 잘 대입해. 뭘로? 수치 대입을 이용해서. 내가 x가 알파로 나누는 거면 알파를 대입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응용을 연습을 몇 개 좀 해볼 건데 이 뒤에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좀 연습을 할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자,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럼 이제 원리부터 따지자면 fx는 요거 곱하기 목 더하기 r이니까 2를 대입하자 요거고 이거를 이제 구구단처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0 만드는 값 그거를 대입하면 돼. 몇이니? 2죠. 그래서 그 나머지는 몇이다? f2가 끝이에요.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구할까요? 몇을 대입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3을 되겠죠. 그래서 f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fx 더하기 gx라는 다항식을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 똑같아요. 원리는 이겁니다. 요거는 요거 곱하기 qx 더하기 r인데 어쨌든 뭐 대입하면 돼? 3 대입하면 돼. 그럼 어떻게 돼? 그 나머지는 f3 더하기 g3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f x 곱하기 gx야. 얘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2 대입하면 돼. f2 곱하기 g2 이렇게 써주면 돼. x 곱하기 fx를 x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 구하래. 그럼 x에 뭐 대입하면 돼? 4f 4 이런 식으로 하면 돼. 그냥 다 x에다가 숫자 4 집어넣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것들 얘기해 보면 f 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f3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 아닌 것 같죠? 아니면 맞나? 이게 맞을까? 왠지 본 것 같아. 네? x 플러스 1을 네. x만 3으로 나눈 이런 게 뭐죠? 그냥 x 자리에 x 플러스 2 들어간 거야. 맞아. 이거는 어쨌든 여기도 뭐 해야 돼? x에 3 넣는 거야. 그럼 f5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fx 제곱이야. 요거를 x 플러스 2로 나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 f4. 그냥 요거 0 만드는 값을 그냥 계속 집어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 나머지 정리입니다. 그럼 나머지 정리는 나누지 않고 대입을 통해서 배워놔. 대입을 통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거꾸로 쓸 수도 있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만약에 f3은 7이다라는 식이 있다고 해봐. 이거로부터 저 나머지 정리를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어떤 fx가 있는데 그거를 뭐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구나. 7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뭘로 나눈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3? 맞죠? 여기서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 f 마3이 되겠지. 그럼 얘가 아니고 f를 x만 3으로 나눈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아예 공식으로 만든 게 저기 써 있는 건데 요건 거죠. f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r이라는 말과 f알파가 r이라는 말은 서로 같은 의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하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게 x-알파라고 하면 x,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가 몇인 경우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1인 경우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ax 플러스 b로 나누는 상황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럼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fx를 x-2로 나눈 나머지는 우리 뭐라고 쓰면 되냐면 f2라고 쓰면 됐었잖아요. 그러면 2x-4로 나눈 나머지를 둘 중 하나겠죠? f2일 수도 있고 아니면 f4일 수도 있는 건데 이 중에 어떤 걸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원리로부터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fx를 2x-4로 나눴을 때도 어떤 몫이 있겠고 어떤 나머지가 있을 건데 이 나머지는 내가 1차로 나눴으니까 다항식이 아니라
상수여야 돼서 그냥 R이라고 쓰자는 얘기고, 요 R을 찾고 싶으면 내가 적절한 수치를 대입해서 앞에를 날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8 빼기 4니까 어떻게 되냐면 F4는 4Q 4 더하기 R이거든요. 그러니까 R이 아니죠. 그러면 2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F2는 얘가 지워지면서 0 곱하기 Q2인데 어차피 0이니까 상관없잖아 뒤에가. 그러면서 R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아? 얘가 맞다는 거고 얘가 아니라는 거고, 결론 뭐야? 요거를 넘기는 게 아니고 얘를 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걸 찾아서 집어넣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립제법 할 때도 생각해보면 2x 마사로 나누는 거를 조립제법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한다 했었어? 얘를 반으로 나눠서 x-2로 나눈 다음에 포샵을 한다고 했죠. 고정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요약을 해보자면 ax 플러스 b로 나눈다면 똑같아. 얘를 몇으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값이 있겠죠. 그러면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거거든. 근데 이게 사실 암산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좀 헷갈리는 친구도 있으니까 옆으로 넘겨서 ax는 마이너스 b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죠. 얘를 대입하면 돼요. 어디다가? f에다가. 그래서 ax 플러스 b로 나눈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그 r은 어떻게 구한다? 마이너스 a분의 b를 대입해서 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정리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연습을 해본 거고요. 한 장 넘어가면 나머지 정리 연습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기가 여기 넘어가고요. 여기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방식 6x 세제곱 2x 마이너스 1이고 얘들 몇 쪽에 있나? 몇 쪽에 있어? 얘지. 아까 47쪽에 있어요. 네. 요 6x 세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눈대요. x 마이너스 1로 나눈 게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그냥 우리끼리만 fx라고 좀 생각을 했을 때 x 마이너스 2로 나누라는 거는 뭐 계산하라는 거냐면 f2 계산하라는 거야. 조립제법 할 필요 없고 직전 학생 할 필요 없고 그냥 F2 해버리면 된다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식을 fx라고 했을 때 얘는 어떻게 하면 돼? 몇을 대입하면 되겠어? 2분의 1. 그렇죠? 요거는 f2분의 1 계산하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0으로 만들려면은 3분의, 근데 3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3분의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립제법이 아니라 이제 나머지 정리입니다. 나머지 정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F2니까 그냥 숫자만 넣어버리면 돼. 여기 넣으면 6, 8, 48 더하기 4 빼기 1 하면 52에서 1 뺐으니까 51이다. 이렇게 하나 계산되고요. 2분의 1 넣어주면요. 이게 이제 분수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써볼게. 8분의 6 더하기 1 마이너스 1. 근데 요거 숫자는 지워지고 약분하면 4분의 3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3분의 마이너스 1. 계산하기가 귀찮네. 일단은 6 곱하기 27분의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에 되면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약분을 좀 해줍시다. 너랑 너 지어서 9 3으로 약분해서 2 하면은 일단은 9분의 마이너스 16인데 너는 9분의 12를 빼는 거죠. 빼기 12. 너는 9분의 9니까 빼기 9 이렇게 해주시면 9분의 다 마이너스야? 몇이야? 28에 37 마이너스 37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직접 나누지 않고 그냥 숫자만 넣어서 딱딱딱딱 나머지만 구할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다. 이름도 되게 직관적이죠. 나머지를 구하는 공식은 나머지 정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점이 굳이 꼽아보자면 1차로 나누는 거밖에 못한다. 2차부터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자, 나머지를 구하는 게 나머지 정리니까 인수정리는 뭘 구하는 거겠냐 하면 인수를 구하는 게 인수정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수가 뭔지 선생님이랑 이제 내신한 친구들은 인수 관련된 문제 엄청 많이 풀어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인수죠.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있으면 얘를 x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너도 인수고 너도 인수고 너랑 널 곱한 것도 인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가 뭐냐라고 하면은
숫자로 치면 약수예요. 이 다항식을 나눌 수 있는 식을 우리가 인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인수를 뭘로 구할 수 있다?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했냐면 F3이 7이라는 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거래요. 예원아 공식이고 F3은 7이라는 거를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다항식 fx가 있는데 걔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F5는 0이라는 건 무슨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 지금 F, X를 뭘로 나눴을 때? 어떤 거로? 5 아니고 X 마이너스 5로 나눴을 때 그 나머지가 몇이다? 0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잘 생각해봐. 나머지가 0이다. 무슨 뜻이야? 맞아. 이 전문 용어로 납떨이라는 거죠. 뭘로 납떨? x-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다항식 fx가 x-5로 나눠 떨어진다는 거는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x-5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된다는 뜻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는 식이 있는데 요거를 잠깐 fx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 fx라고 했을 때 원래 우리 이거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하니? 어떻게? 곱해서 3 되는 거 찾고 더해서 4 되는 걸 찾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서 x-x-3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x-x-3인 걸 아는데 이거를 아예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심심한데 한번 1이나 대입해볼까? 했더니 1 빼기 4 더하기 3이 되거든. 그래서 몇이 되냐면 0이 되거든. 그 말은 x-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거야. 바꿔 말하면 x-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x-마일 곱하기 어쩌고가 될 거야. 그런데 얘가 2차식이니까 여기 목도 몇 차냐면 1차여야 되고, 그럼 저 1차 찾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쉽죠. 최고차 맞춰주고 상수 맞춰주면 끝이잖아요.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2차식이니까 우리가 왜 굳이 저렇게 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이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에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인수분해 한다고 하면 곱해서 1 더하기 3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면 3차식이잖아. 2차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근데 요 식에서도 똑같이 F1이 몇 나올까? 똑같이 0 나오죠. 그럼 얘 어떻게 된다는 거야? X-마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요? 걔랑 곱해서 나오는 적절한 뭐만 찾으면 돼? 2차식만 찾아주면 되죠. 그럼 최고차 당연히 X제곱이고 상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 들어갈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제 찾는 방법은 뭐야? 4x를 한번 맞춰봅시다. 요거 4x가 나오려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3x니까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x가 더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x가 이게 이제 김나누쌤의 방식인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얘를 1, 0, 마, 4, 3인데 x마이로 나눠 떨어지니까 1로 나누면 1, 마 3, 마 4, 0이니까 나눠 떨어지고 몫이 x제곱 x마 3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오늘 쓸 건 아니고 인수분해할 때 쓸 내용인 건데,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할 때 조리제법이랑 인수정리랑 짝꿍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 3차식도 인수분해할 수 있고요. 얘도 똑같이 조리제법으로 그럼 인수분해할 수 있겠고, 얘도 할 수는 있겠죠. 좀 많이 길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인수정리예요. 그래서 인수정리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숫자를 넣었어. 근데 그걸 찾는 거는 그냥 다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숫자를 넣었는데 하필이면 그 값이 0이 됐네. 이 말은 fx가 뭐를 인수로 갖는다? x 마이너스 곱하기 어쩌고로 된다는 뜻이니까 f알파가 0이라는 거는 fx가 x알파로 나눠 떨어진다.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면은 fx는 x마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이제 인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있는 게 1번 내용이고 밑에 내용은 반대로 나눠 떨어지면 대입했을 때도 0이다. 양쪽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공식이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가서 또 여기도 예제 볼게요. 아마 이 예제도 인수정리랑 같은 페이지 있을 것 같은데. 자, 요거도 보시면요. 자, 이 문제 뭐라고 했냐면 요 다항식이 있는데 요 다항식이 뭘로? 다음 1차식이래. 다음 1차식이라고 하는 건 여기 1번, 2번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로 뭐가 될 거요?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A 값을 구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 다항식이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것은 얘로 나눈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니까 f-2의 값이 0임을 이용하라는 뜻이고요.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말은 3분의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힘을 뭐하자? 이용하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항등식의 영역으로 왔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등식으로 양쪽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는 친구들이 많냐면 그냥 요거 따로 계산해가지고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항상 계산은 양쪽으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등호 있잖아요. 등호에 이제 좌변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2는 거. F-2가 되죠. 그게 몇이래? 0이래. 0은 그러니까 좌변 따로 해주고 우변 따로 해주는 이렇게.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a 더하기 2가 되니까 얘가 이제 2a 마이너스 6이 되면서 2a는 6, a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a를 찾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f3분의 1은 0이죠. 걔는 27분의 1 빼기 3분의 a 더하기 2입니다. 그럼 뭐 양변에 뭐 27을 곱해서 계산을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27을 통분을 해주면 27분의 1, 27분의 9a니까 빼기 9a 27분의 27 곱해주면 54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54 그러면 27분의 55 마이너스 9a인데 어쨌든 얘도 0인 거잖아. 지금 봐봐 선생님 식은 모든 식이 다 등호로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얘도 0이니까 그럼 뭐 27 날리고 생각하면 a는 9분의 55다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인수정리에서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했고요. 이제 필수 예제를 풀어볼 건데 필수 5는 그냥 넘어갈 거고요. 여러분이 읽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6으로 한번 가보죠. 자, 나머지 정리의 가장 강력한 점은 어쨌든 식을 굉장히 간결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문제 풀 때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봐봐. 자, 이 문제에서 이게 지금 문장제로 두 줄로 써있지만 실제로 이게 그 보통 이렇게 반 잘라진 책으로 기준으로 한 3-4줄 가는 식이야, 이 문제가. 근데 요거가 봐봐. 엄청 긴 문장 같지만 다항식 fx를 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1이고 라는 이 긴 문장을 한마디로 바꾸면 f 마사는 11 끝.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x마 3으로 나눴대. 근데 그럼 뭘 나눈 거겠어? 당연히 fx겠죠. fx를 x마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 3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문장도 x마 3으로 나눈 거니까 f3은 마 3 끝.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긴 문장제 문제를 일단 이렇게 정리를 했어. 자,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곱하기 x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지금은 뭘 보냐면 얘 몇 차로 나눴죠 지금? 2차로 나눴죠. 2차. 자,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의 단점을 그나마 꼽자면 뭐라고 했었어? 얘는 뭐밖에 못해? 1차로 나누는 것밖에 못해. 2차로 나누는 거는 얘가 나머지 정리를 못하거든.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나눗셈 문제예요. 나머지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나머지 정리를 못 써.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 2, 3을 해야 돼. 직접 나눗셈이나 기나눗셈이나 조리제법을 써야지. 근데 조리제법도 못해 2차니까. 그럼 뭐밖에 없어. 직접 나누거나 기나눗셈을 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직접나눗셈이 못하는 게 얘가 뭔지 모르잖아. 얘는 뭘 써야 돼요? 긴 나눗셈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fx는 x 더하기 4 곱하기 x 마이너스 3. 그리고 문제에서 몫이 뭐라고 안 알려줬지만 우리도 모르니까 그냥 qx라고 일단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를 rx라고 써도 되는데 근데 rx라고 안 쓸 거예요. 우리가 찾고 싶은 게 rx인 건 맞는데 나머지를 찾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몇 차로 나누고 있어? 그러면 여기 몇 차 해야 돼? 1차, 2하.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써주면 되죠? ax 플러스 b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이해되죠? 왜냐면 2차로 나눴으니까 1차에 이어야 되고 1차에 이으면 상수일 수 있잖아요. 그럼 a가 여기면 상수인 거니까 이렇게 쓰면 그게 이제 한꺼번에 써지는 거야. 그래서 저 문장제 문제를 너네가 요렇게 세 개로 딱 바꿔줄 수 있으면은 나머지 정리 잘 이해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의 이제 목표는 뭐가 됐냐? 나머지가 답이야. 이 문제의 답이 나머지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답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제 답을 제대로 하려면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찾는 게 이제 미정계수고 그 미정계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계수 비교가 아니라 1차 인수들이 보이니까 뭘 해야 되겠다? 수치 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수치를 대입할 거냐? 1번 마이너스 4를 대입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4를 대입한다는 걸 선생님이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4 동그라미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대입할 거고 또 뭘 대입해야 돼? 3을 대입해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대입하면 그냥 끝납니다. 자, 그럼 마사를 대입하는데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항등식에서는 식을 항상 이 등호를 유지하면서 양변으로 써줘야 돼. 마사를 여기다 넣으면 뭐가 돼? F마사. 근데 F마사가 얼마인지 우리가 정리를 해놨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 11은 이렇게 씁니다. 11은. 그거를 이제 두 번째 우변에다 넣을 건데 우변에 넣었을 때 이거나 여기가 다 지워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은 것만 남겠죠. 그게 뭐예요? 마이너스 4a 더하기 b. 요게 나오죠. 자, 두 번째 3을 대입할 거야. 그럼 좌변에 F3이라고 써도 되지만 그게 마삼인 걸 아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삼은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그 옆에 3 넣으면 여기 또 싹 지워지죠. 7 곱하기 0 곱하기 Q3인데 어차피 0 때문에 지워지죠. 그럼 여기다 3 넣은 것만 남으니까 3A 플러스 B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당연히 뭐하고 있어? A, B 찾는 게 목표였으니까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두 개를 빼겠습니다. 빼주면 14는 마이너스 7a 하고 a가 마이너스 2로 일단 나와주고요. 그 마이너스 1을 둘 중 하나에 낼 건데 선생님은 위에다 낼게요. 위에다 넣으면 11은 8 더하기 b이기 때문에 b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랑 b를 찾았으니 이 문제의 답을 이제 써주게 되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줍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풀이는 어쨌든 거기서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한번 잘 이해해 주시고 잘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읽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다항식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 라고 하는 이 긴 문장을 그냥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2는 3 끝. 자, 두 번째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다. 자, 요건 어떻게 하면 돼요?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 이렇게씩 세워주면 끝인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다항식 어쩌고 저쩌고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 녀석이 아까처럼 몇 차냐면은 몇 차요? 2차. 그럼 2차식에서 나머지 정리가 안 되니까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어? 직나? 근데 직나도 안 돼. 뭐 할 수밖에 없어? 긴나눗셈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fx 라는 이 식을 뭘로 나눈 거야? 얘로 나눈 거죠. 그럼 이 옆에다가 뭐 써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qx 더하기 어쩌고 하면 되잖아. 근데 x제곱 마사보다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주는 겁니다. 왜? 1차 인수가 보여야 뭘 대입할지 잘 보이니까.
그래서 요거 곱하기 QX 더하기 RX가 아니고 2차로 나왔으니까 여기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B라고 써주면 돼. 자, 여기까지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QX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어차피 우리가 2나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여기가 다 사라질 거기 때문에 수치를 대입할 만한 상황인 거죠. 1차 인수가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치 대입은 두 가지예요. 마이너스 2랑 2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대입을 할 건데, 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앞에다가 2라고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여기 이제 쓰면 어떻게 되냐면 4 더하기 1 빼기 2가 3 F 2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예시 들은 것처럼 여기가 FX 플러스 2면 여기 F4라고 써지다 보니까 옆에서 계산할 때 갑자기 숫자 4를 넣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뭘 대입하는지 여기다가 메모를 해주는 게 크게 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2를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는 4 빼기 2 더하기 1에서 3 곱하기 F2라고 써주는 거고요. 그 옆은 4 곱하기 0 곱하기 Q2인데 어차피 0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싹 사라지는 거고, 여기다가 여기는 뭐만 나와? 2A 더하기 2. 지금 X에 넣는 거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어주게 되면 저기다 넣어주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7F X에 마이너스 2 넣는 중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요. 0 곱하기 어쩌고 어쩌고니까 어차피 0이니까 그냥 앞에는 사라지고 여기다 넣는 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인 거죠. 잠깐만. 중요한 걸 안 했네. 근데 F2랑 F-2가 얼마인지 알잖아. 그치? 그러면 F2가 3이니까 요거는 다시 뭐가 돼? 9가 되겠고, F-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는 다시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요렇게까지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거 계산을 해줄 건데, 요거는 또 이렇게 더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더해주시면 여기 0 되고 여기 2B 되고, 2B는 2니까 B가 1인 거 먼저 하나 나왔고요. B가 1인 거 다시 여기다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2A는 8 되니까 A는 4인 것도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럼 요거 두 개 찾았으니까 우리가 찾는 건 뭐야? 나머지. 얘가 답이니까 답은 4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연습을 좀 할 건데, 지금 이게 필수 6이잖아요. 필수 6전에 필수 5번 밑에 있는 88번 한번 풀어보시고, 풀었으면 91번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 돌아다니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고, 다 푼 친구들은 답도 확인한 다음에 어차피 숙제로 풀 거 지금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좋겠죠. 잘 들었지? 너 할 줄 알잖아.
마삼이 뭐야? 요식을 그 X3보다는 나머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와 X마일보다는 나머지 뭐였지? FX? F6일 그치? 그 F가 그럼 F나 3이랑 F1이 어떻게 되지? 컷되고 그거는 F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 계산을 봅시다. 그래서 A 그리고 그 푼 친구들 그 개념 원리 아직 S 플랫에 안 올렸으면은 올려주세요. 하나씩 하지 말고 다 끝난 페이지 한꺼번에 몰아서 좀 체크를 하면은 더 그래도 금방 할 거야. 공책 없어? 공책 줬잖아. 어우 씨 그거 뭐야? 너 연습량 못하니까 싸. 이거 그냥 여백에다가 해. 뒤에 공책 없어. 공책 문제도 X 풀상으로 나온 나머지와 XMR로 나온 나머지가 있는데 걔네는 얘네도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식을 주는 F 마사고 F 요거를 부르는 거죠. 그죠? 같다 그랬어. 그럼 얘랑 얘랑 같다가 계산 다 했어? 이건 저거 등록도 다 해놨지 그래서 확인 체크는 안 되는 것 같아. 헷갈리는 거 없어. 요거 그럼 새로 풀었어요? 진짜. 페이지 위에 있는 게 되죠. 몇 번 풀었어? 아 이거 풀었어? 딱 나왔어? 뭐? 얘들아 88이랑 91을 먼저 풀어봐. 안 되면 선생님한테 얘기해주고. 여기 91 풀었어? 있는지 몰랐어.
일빌했어? 두 개 했어? 저기 90일 하는 중 설명이 이렇게 해? 공채에서 야, 넌 공채 특이 주 낙서장이야? 여기가 전부 90일은 다 써놓고 이제는 시작한 거지? 너 여기다가 지금 숫자를 그냥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 이게 지금 계산이 6이다. 자, 지금 쓰면 너 뭐가 안 되고 있냐면 국어가 안 되고 있어. 너가 요거는 잘 바꿨거든. 근데 fx를 얘라고 한 게 아니야. fx가 얘야 지금. fx는 얘야? 아니지. fx를 1차로 나누면 fx를 2차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려고 했더니 지금 요 부분 해석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어떻게 해?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 저기 지금 앞에 써 있는 게 6번에 2번 설명이죠. 선생님이 색깔로 구분했거든. 흰색으로 한 게 흰색, 저 2번에 흰색, 초록색으로 쓴 식이 초록색 부분을 쓴 거거든.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했어? 맞는데 잠깐만. 이게 몫이 이거라고 했지 나머지가 얼마인지 얘기를 잘못했어. 이게 몫이야. 근데 나눠 떨어진다. 몫이 뭔지는 얘기 안 나왔지. 아 나머지가 뭔지는 얘기 안 나왔지. 그럼 이제 나머지가 모르는 거지. A, B, 몇 차례 나왔어? 몇 차례 나왔어? 4차례 나왔어. 2차로 나왔으면 몇 차례? 1차. 그죠? 그냥 봐봐. 이게 수학을 무슨 기계처럼 생각하면 안 돼. 수학에서 지금 얘가 한 말이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 먹었어라고 하는 게 점심을 안 먹었다는 뜻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몫이 이거라고 한 게 나머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얘랑 대화를 해봐. 그게 맞잖아. 나눠 떨어졌고 몫이 x제곱 플러스 2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럼 나머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나머지에 대한 차수는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뭘로 나머지로 몇 차로 나왔어? 자,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가 아니고 1차 이하인 거지. 그 1차 이하라는 바로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였어?
이렇게 쓰면 되겠어. 네. 얘가 0이 되니까. 그치? 아직 88, 91 두 문제 해결 안 된 친구 빨리 나랑 못 맞춰. 또 지금 91 하는 중. 91번 또 다른 친구들 됐어? 성균이 문제 잘 읽어야 돼. 힘이 된 거야? 아 됐다고 했었지. 소리 됐어? 91? 여기에서 문제 해석이 x 풀감으로 나누는 나머지 y x 마이너스 나머지 이렇게 써있어요. 그럼 x 맞으면 EMX 너가 지금 딱 풀리게 하는 그 대부분의 그 중학생이랑 교수 있어요. x 풀상으로만 나눠서 있을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x 마삼 이렇게 마찬가지. 그랬다가 그랬을 때 우리 여기 펜을 뭐였어요? 얘랑 얘랑